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7월 8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증시는 그래도 또 하루 휴장이었지만 또 좋게 마무리를 짓기는 했어요. 그래서 맵을 봤을 때 엔비디아는 조금 빠졌습니다. 뭐 엄청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2% 가까운 1.91%, 그리고 엔비디아 따라서 HBM, 마이크론 이쪽도 이제 3.8% 하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AMD 여기는 좀 버텨주고, 그리고 반도체 쪽이 이전에 한 상반기 지수 견인의 이제 가장 중심이었다면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나머지 애들이 중심이었다면은, 최근은 나머지 이제 좀 예전으로 따지면 빅세븐 이런 종목들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꽤 괜찮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도 있고, 그리고 일라이릴리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엔비디아 좀 빠지는데 나머지 애들이 다 같이 움직여 주니까 이제 지수는 좀 상승 마무리를 지었고, 자, 다음에 보면은 이제 전문가 60% 한국은행 8월 달에 이제 금리 내릴 것 같다. 7월엔 좀 소수 의견 나올 것. 이게 이제 금리 7월 11일 날 우리나라 한은은 또 이제 금리 결정이 있기는 한데, 이게 요번 달은 뭐 동결이어도 다음 달에는 좀 인하 얘기 나올지.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 미국 금리가 9월 달 인하 확률이 좀 상당히 높죠. 지금 6, 70% 정도 좀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번 연도 대선 앞두고 결국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전에 파월 연설에서도 그 인플레에 대해서 이제 좀 잡히거나 뭔가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갖다 완화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일단은 올해 좀 금리 인하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일정으로 넘어가면은 월요일 삼성, 7월 8일 월요일 삼성 노조 총파업이 있어요. 최근에 반도체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은데, 이 총파업이 좀 삼성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끼칠지, 이건 한번 좀 내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번에 총파업 숫자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7월 9일 화요일로 넘어가면은 별 내용은 없는데, 산업부 초고압 직류 송전, 이거 산업부 그 일정에 있는 건데, 전화평 기술 국산화 완료 뭐 내용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뉴스화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직류 송전 뭐 이런 거는 최근에 강한 이제 변화 전선 이쪽 그냥 한번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7월 10일 수요일 2024 갤럭시 언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 링 AI 폴드랑 이제 플립, 요번에 좀 살펴봤더니 폴드는 별로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플립 쪽이 조금 변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링, 이번에 뭐 이제 가격 공개됐었죠. 갤럭시 링이 좀 50만원 살짝 안 되게 49만원 얼마. 그 다음에 뭐 이제 플립이랑 폴드는 이전 작에서 뭐 조금 뭐 더 나오고 뭐 그 정도 선인 것 같던데, 이번에는 일단은 갤럭시 링 요게 이제 좀 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에다가 7월 11일 옵션 만기일이고 한국은행 금리 결정,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업 신규 상장, CPI는 좀 중요하게 봐야겠죠. CPI 같은 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나 확률 조금 더 변동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7월 12일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면 이베스트 스펙 6호 신규 상장, 이번 주는 일단 일정이 한 요 정도가 있어요. 자, 그리고 7월 23일 이렇게 해서 뭐 테슬라, 이게 테슬라가 자꾸 실적이 인베스팅닷컴에서 제가 잘못 본 건가? 해가지고 17일이었다가 23일이었다가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다시 보니까 7월 23일입니다. 그래서 23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이런 거 실적 발표가 있고, 와, 23일은 좀 큼직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셋 다 있으면은 변동성을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셋 다 만약에 좋게 나오면은 지수는 진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좋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8월 1일 미국, 중국 상대로 갔다가 대중 품목들 관세 부과 예정. 그 다음 8월 8일 테슬라 로보택시, 엔비디아 8월 15일. 자, 그래서 지금 지수는 최근에 삼성 코스피가 엄청 좋아요. 양매수 정말 강하게 들어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전날 이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8월 5일 잠정 실적이 이제 좀 중요하다 설명드렸는데, 이날 뭐 프로그램이랑 외국인 기관 양매수에다가 이제 수급이 좀 세게 들어와서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좋게 나오고 거기서 버티면서 전고점 의미 있는 86,000원, 엄청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좀 넘어섰죠.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 정말 셉니다.
해가지고 저번 주에 외국인이 1.2조 가까이 샀어요. 그냥 뭐 한두 푼이 아니라 진짜 많이 때려박고, 그 다음에 이제 금투부터 해서 연기금, 뭐 기관들 다 오롯이 같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 총파업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요 구간은 위에서 좀 잘 버텨주면은, 진짜로 뭐 10만 전자든 9만 전자든 한번 좀 노려보려고 하는 건지, 3분기에 3전은 좀 실적 턴어라운드부터 해가지고, 뭐 물품, 금리,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좀 기다리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 그리고 뭐 이제 시황은 코스피, 코스닥은 요번에 이제 좀 바이오들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결국에 미국이 진짜 쭉쭉 치고 나갈 때 우리나라 증시는 왜 이렇게 못 가나 싶었지만, 와, 나스닥은 근데 저기서 또 올라가요. 진짜 또 올라가요. 와, 16,000 막 이때가 엊그제 같은데, 얘네는 계속 갑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도 지수 관점에서는 버티냐 깨냐 저항 계속 해놓고서 깨질 듯 하다가 버티면서 3전의 힘으로 좀 끌고 올라온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전 필두로 갔다가 이제 지수는 좀 수급 멀쩡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방향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7월 한 중순 얘기는 나오는데, 체코 원전 수주 여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7월 중순 ETF 승인 여부, 그리고 바이든, 이건 조금 웃겨가지고 가져온 건데, 주님만이 물러나게 할 수 있어. 뭐 인터뷰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한 20분짜리 였는데, 뭐 자신이 이제 사퇴시키려고 하면은 뭐 하느님 이런 내용을 하면서 주님만이 자신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이제 사퇴후가 조금 계속 거세지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업 참여 7,700명 넘었다.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도 노조 리스크, 목표는 생산 차질. 삼성전자 노조 내일 총파업, 반도체 위기 대응 우려. 그래서 요 파업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요거 따라서 이제 주가 조금 악영향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성 주주분들은 조금 이거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전 따라서 반도체 이슈들 계속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7월 9일 코엑스에서 파운드리 포럼이라는 걸 열어요. 그리고 거기서 AI 반도체 전략 공개. 근데 이런 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삼성이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해서 결국 중요한 건 키워드예요. 뭐 사실상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어차피 HBM, CXL 이쪽이 이제 메인이기는 하죠. 미래 반도체 쪽들은.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플러스 텔레칩스랑 이제 어부 반도체 대표 부사장 파운드리에서 삼성 협력을 좀 주제로 발표, 요 정도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 좀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대한 찌라시는 도는데, 일단은 이게 좀 뭐 나중에라도 통과를 하긴 하겠죠. 엔비디아는 지금 결국 그 점유율,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어오고 삼전이 HBM 통과를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전체 요구하는 게 100인데 아직 그 100이 안 채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건 통과하면은 점유율을 뺏어온다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수요를 메꿔준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이슈가 계속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뭐 CXL 이런 키워드들, 그리고 삼성 D램 낸드값 15% 이상 올린다. 3분기 중에 이제 인상, 고객사의 통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이슈 한번 좀 붙고 하면은 또 같이 부각될 수도 있고, 우선은 얘는 수급은 빠질 생각이 없거든요. 이 정도 수급이면은 더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강한 힘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노조 그런 거 파업 때문에 잠깐 좀 영향 미치나,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선 삼성 하반기 뭐 CXL 키워드로 네오셈, 엑시콘, 뭐 QRT, 오픈엣지 뭐 등등 움직이고, 그다음 YC랑 DI는 조금 번해죠. 얘네는 CXL도 엮이고 좀 HBM도 자기네들 좀 편할 대로 엮이는데, 그 종목별로 움직이는 게 좀 달라요. YC랑 DI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일단은 21선 밑에서 좀 이제 또 튕겨 올랐는데 아예 위에 자리 잡나. 그리고 네오셈은 얘는 지금 쌍국 맞았는데 좀 안 무너지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힘이 좀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갭 뜨고서 저점 이탈은 계속 좀 지키더니 슈팅 만들고, 무너지면서도 저점 이탈하고 좀 반등도 셌거든요. 계속 좀 줄 거 주면서 내려왔는데, 그 와중에 이 구간은 또 지키려고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움직임 같이. 그리고 하이닉스 필두로 HBM, 여기도 지금 뭐 삼성 악재 뭐 그런 거, 삼성 측에서 뭐 이제 퀄테스트 통과 그런 걸로 갖다 밀리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큰 악재는 아니거든요. 점유율 뺏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받아들였던 거죠. 21선 하이닉스는 HBM 이런 게 상당히 좀 세요. 그래서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한번 쑥 빠졌는데 낙폭 과대해서 좀 돌리는 것도 있고, 이수페타시스 아직 신고가 주변.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발표 내용에 따라서 항상 결국에 이제 좀 시총 큰 애들이기 때문에 수급, 외국 거래원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유리기판은 그 주성 엔지니어링 그 IR에서 뭐 유리기판 뭐 깨졌다 그런 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얘네들은 크게 엄청 큰 악재랑은 좀 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또 분명히 뭔가 진행을 할 거고, 피롭틱스, IC캠, JNTC 얘는 결국에 이 자리를 좀 지켜주진 못했는데 좀 급락 나오니까 이제 밑골이 달고, 얘는 또 3분기 재료 하나 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외에 뭐 팹리스 키워드, 어브 반도체, 넥스트 칩 얘네들은 이제 7월 9일 그런 거 발표, 넥스트 칩이 아니죠, 텔레칩스죠, 해가지고 발표가 있어서 그런지 어부 반도체는 일단은 좀 올라와서 버티는 것도 있기는 해요. 자, 그래도 반도체는 하반기 내내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좀 힘 빠진다 싶으면 툭툭 튀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좀 눈은 둬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하반기는 지금 일단은 반도체랑 바이오가 가장 우선인 것 같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반도체는 삼성전자 덕분에 좀 좋은 힘, 거기다가 뭐 AI에서 이어지는 HBM, CXL 뭐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존재를 하는 거고, 바이오는 하반기에 이 주말 영상 하나 좀 올려드렸던 거 있기는 하는데,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생각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그냥 크게 정리하면은 바이오의 좀 수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금리나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첨생법, 중국 그 우시 기업에 대해서 뭐 CDMO 기업에 대한 뭐 규제라던가, 바이오 관련해서 중국 기업들 규제, 첨생법, 그리고서 각자 좀 튀어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좀 괜찮은 재료들이 많아요. 그냥 재료가 강도가 중요한데, 결국에 막 바이오에서 뭐 찔끔 나오고 뭐 이거 뭐 500억짜리 뭐 1000억짜리 이런 느낌보다 조금 글로벌한 크기들이 있죠. 그러면서 바이오 쪽은 좀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같이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이오가 종목이 각자 놀기는 하는데 다 각각 좀 좋은 재료들 붙이면서 바이오들 기대해도 되나? 이번엔 좀 괜찮은데? 이런 느낌? 거기다 이제 바이오가 사이클이 좀 돈지가 됐죠. 이전에 신라젠 16년 17년도 그때 좀 한미약품 이런 애들이 쏘아 올리고 신라젠이 바통 터치 받았던 그 시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즌에 치료제 백신, 그것도 이제 바이오니까 신풍제약 뭐 일동제약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한동안 좀 바이오가 밋밋했거든요. 한 몇 년 동안. 근데 최근에 바이오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알테오젠 필두로 갔다가 바이오들 뭐 다 신고가 쑥쑥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바이오는 좀 볼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알테는 뒤에 그 키투르다, SC, 삼상 뭐 그런 거 결과 발표도 있을 거고, 지금 조금 더 기다리는 거는 ADC 관련해서 SC 제형 요거 계약 이슈가 좀 튀어나오는지, 이제 대표가 인터뷰 같은 거에서는 좀 진행 잘 돼가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뭐 조만간 좀 그 기술 이런 계약 이슈를 좀 기대하고 있고, 테르가제는 금요일날 이제 장 마감하고 결국에는 식약처 허가 나왔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저 테르가제 이슈는 좀 크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다른 재료가 워낙 더 큰 게 많다 보니까 이게 그 테르가제 이슈가 다른 이런 기업들 좀 중소 다른 기업들에서 나오면은 꽤 괜찮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시장 커지고 뭐 하는 것도 있기는 하는데, 근데 얘는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재료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얘는 일단은 30만원 좀 넘어가나 수급 다음 주에 그거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좀 잠잠하더라도 뒤에 알테는 진짜 나올 재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비만약 팔아서 삼성전자 2배, 일라이, 릴리 계속 좀 상승하고 있죠. 그 비만 치료제 키워드로 우리나라 기업들 종목들도 삼천당제약, 얘는 뭐 에스페스 경구용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펩트론 묵직하죠. 신고가 올라오면서 얘도 기술 이전 텀씨 기다리고 있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막 5일선 계속 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올라오면서 수급이 살짝 간을 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묵직하게
그리고 얘에 따라서 이제 블루엠텍, 얘는 끼 끝내주더라고요. 삭센다 유통 키워드를 붙이긴 했는데 밑에서 쑥쑥쑥 상한가는 없지만 대금 2,500원, 그 다음에 120선 주변을 밀린다 싶으면은 땡겨 올리고, 여기서 또 갭 뜨고 땡겨 올리고, 또 밀려서 마무리 지었더니 시간에 5%, 페트론 3%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D&D 파마도 그렇고 좀 비만 치료제 관련 애들이 좀 불쑥불쑥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좀 움직였던 애들은 여기죠. 페트론, 블루엠텍, D&D 파마, 대봉 LS, 인벤티지랩 요렇게 에다가 뭐 지금 한도 시간에서 뭐 또 같이 움직이고 요 정도가 있었고, 그거 외에 이제 HLB는 FDA에서 간암 신약 재심사 신청 권고 받아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갖다가 정말 시원하게 지금 뭐 3일 동안 쭉쭉쭉 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까지 좀 보여줬습니다. 얘네가 여기서 더 치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그 전에 그 FDA 승인 기대감 있을 때가 한 요 정도였잖아요. 5월달 한 10만원, 11만원 그 주변까지 다 돌려놨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은 물려 계셨던 분들이 일단 좀 숨통 많이 돌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장급이었던 HLB 제약 이런 애들은 진짜 많이 돌려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회복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리고서 이런 거는 뒤에 신청을 했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좀 단기 재료 소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날은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고, HLB 시리즈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개념이지만 트레이딩 영역은 좀 재료 소멸 날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제네론, 아포텍스, 삼천당 제약, 캐나다 파트너사, 뭐 소송, 취하, 그거는 이제 뉴스화돼서 나오진 않았는데, 삼천당이 저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그쪽도 엮이면서 지금 아일리아 키워드로 갔다가 얘는 지금 MSCI 지수 편입 얘기까지 좀 나옵니다. 지금 해가지고 불쑥 올라왔죠. 원래 MSCI 편입 기대감이 있던 애들이 밀려나면서 하락을 쭉 만들면서 얘랑 현대오토에버가 시총이 좀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삼천당은 지금 여기서 뭐 좀 더 치고 나가면 쇼커버닝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좀 광기 구간으로 들어서는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종목기가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긴 하거든요. 얘는 그래가지고 좀 매매할 때 난이도는 있는 종목인데 한번 밀 때 갑자기 좀 콱 하고 밀어요. 시세 주면은. 근데 이번에는 좀 광기로 쇼커버링까지 이어지나? 그 다음에 뭐 아일리아 키워드 뒤에 하반기에 뭐 계약, 미국이랑 캐나다 이런 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MSCI 편입 이슈까지 있는지, 그리고 아이센스의 캐세네요. 헝가리 급여 등재됐다. 이거는 이제 저번 주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아이센스는 뭐 이제 좀 주도주는 아닌데 알게 모르게 혈당 그쪽 해가지고 좀 묵직하게 올라왔어요. 그날 밑바닥에서. 저 이슈 자체는 꽤 큰 편이기는 하거든요. 한 국가의 이제 정부 정책 관점에서 급여에 등재됐다라는 거, 그리고 뭐 나중에 우리나라도 뭐 좀 급여 등재 같은 거 좀 나오는지. 그래서 밑에서 120선 좀 수율적 올라타는 건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센스는 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있는 걸로 알기는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에이프릴바이오 최근에 이제 신고가 올라오고 조금 아쉬웠죠. 결국엔 위에서 못 지키고 졸졸졸 밀렸는데 21선 타면서 지금 이런 뭐 33조 MASH 시장 공략 속도 요 뉴스를 이제 주말 중에 슬쩍 갖다 붙여놨어요. 오늘 오후 한 4시 반 이때 나온 뉴스고,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 추진 여파, 중국 바이오 기업 신뢰도 추락, 이런 것들 해가지고 바이오 그 보안법 지연을 뭐 좀 강화로 봐야 된다. 팜 이데일리 그 뉴스도 좀 있고 해서 어디 갔어? 요 바이넥스 ST팜. 바이넥스는 지금 차트 구간이 좀 묘하죠. 얘는 다음 주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첨생법 관련해서 바이넥스, ST팜 등등. 그 외에도 유한양행이 이제 조금 종목이 드디어 수급이 좀 쓱 들어오면서 여태까지 이 고점 갱신 시도했지만 패대기, 시도 패대기 했다가 수급을 일단 금요일날 상당히 멋있게 좀 올려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9만원 위에 좀 자리를 잡는지 700억 들어왔었죠. 이거 외에도 뭐 ABL 바이오도 있고, 바이오가 진짜 많습니다. 금요일날 완전 바이오 불장이었는데 이 흐름이 좀 하반기 이어질 수 있는 이 큰 그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금리 인하, 우리나라 지금
7월 달에는 아마 그냥 동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혹시나 금리 인하 같은 거 다음 달에는 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포항 유전은 이번 달에 일단 시추이치 결정, 이건 있고, 뒤에 로드쇼 통해서 뭐 해외 기업 좀 유치 이런 것들 뉴스 나오면은 여기는 하반기에는 언제든 또 뉴스 하나를 통해 가지고 불쑥불쑥 튈 수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저점을 유지는 해줘요. 하면서 찔끔찔끔 움직이는데, 결국 얘가 그 가스 가격 인상 그 키워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걸로 갖다 이제 금요일에 좀 올렸고, 얘는 조금 눈이 가는 종목이죠. 그거 외에도 여기는 좀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뒤에 뭐 영일만도 그렇고 해서 시추이치, 이거는 결국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거라 재료가 뭐라도 알아서 갖다 붙일 가능성이 계속 있어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해운 같은 경우 저번 주 SCFI가 일단은 조금 멈칫했습니다. 그 전에도 3,700대였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는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됐어요. 둔화됐다기보다 거의 못 갔어요. 그만큼 이 앞에서 이제 좀 가파르게 올라와서 그런지, 거의 한 2달 정도 올라와서 그런지 조금 멈칫했는데, 일단 요거 플러스 지금 중동 지역 결국에 요 서방관계 복원 주장하는 개혁파 폐쇄시키안, 뭔가 이분 성함 말씀드리면 욕하는 것 같아요. 시키 들어가니까 당선, 그래가지고 54% 득표, 이걸 통해서 뒤에 좀 협상이 이루어질지. 근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또 정치 그 종교 지도인이라고 하나요? 그 케이스가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대통령 또 포지션에 여태까지는 강경파였지만 개혁파로 좀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동 지역 이런 게 이제 전면전으로 안 넘어가고 좀 뭐 협상이나 이런 게 좀 이루어질지. 근데 아직 주말 끼고서 그 뭐 하마스 완전 휴전 이런 것들은 좀 캔슬시키는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중동 지역의 불씨는 꺼지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개혁파, 그 다음에 SCFI도 좀 너무 급등을 해서 그런지 일단은 좀 멈칫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나. 그래도 중동 지역 뭐 불안함 요소 생기면은 유가나 이제 해운 관련주들은 반짝반짝 튄다는 것. 그리고 유가는 좀 그 지수 밀리거나 하면 해지 성향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7월 23일 뭐 선출,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외에 지금 이제 오늘까지는 비가 올 듯 말 듯 잠깐 뭐 왔다가 말다 하더라고요, 서울 지역은. 근데 이제 내일부터 또 비 오는 걸로 알고, 그 이후에 폭염 이런 것들, 식량주들 폭염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넥슨 게임은 아직은 좀 잘 달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후행성 좀 재료다 보니까 계속 좀 지속되는 게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찔끔찔끔 계속 오르기는 해요. 얘는 아예 2만원 위에 좀 자리를 잡는지, 요거는 저는 좀 매매하기는 엄청 어려운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테슬라 이 정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 뒤에 7월 중순에는 실적 시즌이 있기는 한데, 우선 그냥 앞에다가 반도체랑 바이오 요거 두 개는 일단 못을 박아두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특히 하반기는 우선 얘네는 좀 기둥 역할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요거 두 개는 가장 메인으로 앞에다 둘 것 같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든 뭐 눌림이든 뭐든 해가지고, 그 외에 나머지 이슈들 중간중간 뭐 좀 재료 뒤에 이어질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데, 개별주 뭐 비만 치료제 이렇게. 그래서 반도체 CXL, HBM 그리고 바이오에는 뭐 개별 이슈들도 그렇고, 일단 금요일 뭐 여기 첨생법 해가지고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랑 반도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좀 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통 매매가 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뭐 AI, 변압, 전선 이런 거랑 나중에 이제 테슬라 뒤에 실적 시즌은 이런 건 좀 다가오고 하면은 좀 수급 다시 들어오면서 반짝반짝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매하기에는 여기만 우선 보면 되지 않나, 어떻게 좀 속 편한 주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바이오는 매매를 하실 거라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한테 이제 수급 같이 묶어봐야 되는데, 바이오는 꼭 그 종목별로 내가 매매를 할 거라면은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종목마다 재료가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진짜 지금 다 큼직큼직하게 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푹 쉬셨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